뭐야 이거? The movement of interest rates, bond yields and stock pric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56.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장기 주식 수익은 채권보다 높나?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면은 채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엄청 신기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이 높았던 그런 교과서가 이 지겔이라는 쓰신 Stocks for the Long Run 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지겔은 1802년부터 한 2000년까지 주식, 채권, 현금, 금의 수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수익이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다가 적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주식이 이렇게 쫙 200이 또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이제 인플레를 제하고도 6.6%, 채권은 요 정도 돼가지고 3.6%, 현금은 2.7%, 현금이 아니라 이제 단기채가 되겠죠. 금은 0.7%, 그리고 미국 달러에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면은 마이너스 1.4%의 수익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분이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맥쿼리라는 교수님이시죠. 산타클라라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신데, 이 지겔의 200년 데이터를 실제로 전부 다 다시 뜯어본 그런 인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생각한 게, 나보다 미친 인간들은 세상에 정말 많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이 135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지겔이 분석한 데이터가 1963년 호머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호머는 또 누구인가? 솔로몬 브라더스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History of Interest Rates, 그러니까 금리의 역사라는 대작품, 대하소설을 쓴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호머는 맥컬레이라는 교수의 이런 슈퍼스타의 데이터를 썼는데, 그게 이제 1938년 문제의 책입니다. 뭐야 이거? The movement of interest rates, bond yields and stock pric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56. 그러니까 주식과 금리, 채권의 움직임 1856년부터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 호머 선생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19세기 채권 수익은 지겔 선생이 보여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중간에 1857년부터 1926년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 맥쿼리 교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맥쿼리 맞나? 그치. 맥쿼리 교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참고로 이 맥컬레이라는 사람은 채권에서 듀레이션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을 만드신 그런 분이고요. 금융 역사상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쓴 내용을 얘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얘 데이터를 베낀 이 아저씨가 이제 문제 책인 이 책을 썼다. 이런 내용이죠. 허허허. 자, 그러면은 굉장히 너드 같은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맥쿼리 교수는 실제 19세기 당시 채권 투자자가 실제로 채권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봤다고 하고, 19세기 투자 등급 국채, 회사채, 지방채 이런 거를 다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몇 배를 뛰어넘는 그런 너드죠. 이런 사람이 있다니. 자, 그래서 결론은 19세기에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이 거의 동등하다. 1793년부터 1942년까지 15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의 수익은 거의 동등, 실질 수익 6%,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하면은 6% 정도 수익이 났다. 이런 놀라운 얘기입니다. 150년 동안에 주식과 채권의 수익은 실제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초장기 수익이 채권보다 높은가? 근데 높은 거는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다음 40년, 1942년부터 82년까지 주식의 수익이 채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시면은 주식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한 거의 20배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연으로 환산하면은 복리 6.5%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제하고요. 그런데 채권은 폭망했죠. 1942년부터 쫙쫙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제하면은 수익이 마이너스 1.9%, 복리 수익이 40년 동안 마이너스 1.9%밖에 안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50센트라는 사람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25센트가 되었겠죠. 하하하. 재미없었죠, 아직 개그. 하하하하. 난 재밌다. 네, 어쨌든 그렇고. 자, 1982년 후에는 또 어땠는가? 다시 주식과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이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이 빨간 게 주식이고요. 파란 게 채권인데 보시다시피 1982년부터 2020년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8.7%, 채권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7.4%인데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 2012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82년부터 2012년 매트를 보면은 여기까지 30년 동안 주식과 채권이 비슷했고 그 후에야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건데 많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게임 40년 전쟁 비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어땠는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5년 채권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국채는 아니고 그게 무슨 뭐 주택채였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금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격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파란 채권이 1987년부터 주식을 이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이 잘 나갔었죠. 80년대 말에. 그러다가 이제 IMF 때 주식이 왕창 쾅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2007년에 겨우겨우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동등하게 가나 했는데 그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빵 한번 오고 그 후에 10년 동안 지금 횡보장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채권은 꾸준히 올라가지고 이 33년 동안에 채권 수익률은 여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명목적으로 9.1%, 주식은 7.7%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여기에는 금리와 배당 수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MDD도 보면은 채권은 13%, 주식은 71%, 그리고 샤프 지수는 1.05 대 0.29.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가 주식을 완전히 압도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퀴즈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삼성증권, 슬기로운 채권 탐구 생활. 네, 저도 갑자기 채권을 탐구하고 싶은 그 욕망이 팍팍 생깁니다. 요약을 하면요. 자, Stocks for the Long Run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주식의 수익은 채권보다 무조건 높아라고 믿고 있기는 한데 이 초장기 주식 수익이 채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가? 그 230년 동안에 딱 40년, 그러니까 17% 정도에만 주식이 채권을 압도적으로 앞섰고 그 전에 150년,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에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투자하면은 주식 수익이 채권보다 무조건 나아진다. 그것도 사실은 미신입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앞선 기간이 수십 년이 넘을 수가 있고요. 미국에는 최고 70년 동안 채권의 수익이 주식을 앞서갔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남북전쟁 후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채권이 엄청나게 잘 나갔고 주식은 상대적으로 잘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30년 동안 배틀을 하고 있는데 채권이 주식을 앞서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거는 5년채입니다. 10년채, 20년채로 하면은 아마 수익이 채권이 더 높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케이. 그럼 초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채권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202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할까 안 심할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별로 심하지 않으면은 채권이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포인트이고요. 물론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2022년이 새로운 1942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미래는 저희가 전망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과거를 보면은 주식은 무조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거야. 리스크는 좀 더 높지만 그래도 수익이 높은 거야. 그 전제 자체가 사실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오늘 저도 배워가지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유익하죠? 좀 너디하긴 했지만 유익한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싫어요는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